자, 오늘은요 진짜 이제 여러분들 중에 수험생분들, 시험을 잘 봐야 되는 분들, 특히 영어에서는 독해를 잘해야 되는 분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팁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 팁은 정말 여러분들 어마무시한 팁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기존에 그동안 해왔었던 영어의 독해를 대하는 방식이 뭐였을까 라고 한번 좀 상상해보면, 사실은 솔직히 뭐 별게 있겠어 얘들아? 솔직히 영어 그냥 여러분들의 단어력, 여러분들의 해석력, 여러분들의 이해력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읽으면서도 그래, 이런 느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그냥 이런 말이구나 라는 느낌과 감과 필이 분명히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부인할 수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특히 수험생들이 마주치게 되는 지문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에서 나오는 느낌과 감과 필의 문체로 쓰여지는 느낌이 아닌 거지. 여러분들이 보는 문제들은요 거의 대부분 다 뭐가 될 거야? 다 실제 논문에서 발췌한 논문을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라고. 즉 다시 말하면 너는 학문적인 글읽기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현재 나의 독해가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이것만으로 괜찮을까? 불안감이 여기서 자꾸만 여러분들을 막 자극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 말은 뭐를 반증한다는 소리야?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는 소리야.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얘는 물론 중요하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한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뭘까? 결론부터 던지고 시작하죠. 여러분 제발 부탁인데, 글 속에 담겨져 있는 줄거리뿐만 아닌 명확한 글 읽기의 기준이라고 하는 녀석을 여러분들이 설립할 수 있는 능력이 무조건 중요하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글 읽기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 있어. 이 글 읽기의 기준이라고 하는 녀석을 소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봐. 지문에 들어가 있는 전반적 줄거리를 이해하는 거 물론 중요하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써있단 말이야. 이것뿐만 아니라 글 속에 등장하는 논리적인 관계라고 하는 녀석을 파악해야 너 문제 풀 수 있다라는 말을 집어넣었단 말이야. 실제로 이게 여러분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어 공부 이렇게 하세요 라는 학습 안내서의 일부분을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 뭐라고 나와 있어 얘들아? 요 문제의 내용들은 주제 제목 요지 문제의 대입 파악에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어. 글의 전반적인 내용과 세부 정보를 이해하는 게 뭐야? 그렇구나 라는 전반적인 이해. 근데 그거만으로는 정답을 찾기가 어렵다 그랬어.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네한테 얘기한 게 바로 이거란 말이야. 단순 이해의 영역에서 머무르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영역을 여러분들 개척하라는 소리거든. 요 부분 봐봐. 그럼 결국엔 주제와 요지를 전반적으로 파악하는 건 맞는데 자꾸 어떤 말을 집어넣어?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너 논리적 관계를 파악해라, 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파악해라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결론, 너 뭐 하시면 되는 거야? 글 속에 등장하는 논리적 관계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하시고 그거를 문제통에서 증명받으시면 되는 거야. 그리고 때로는 그걸 안 하면 틀리는 경험을 네가 해보셔야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오히려 인식할 수 있겠지. 자, 여러분들이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한번 좀 그려봅시다. 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자, 내 눈앞에 어떤 지문 하나가 펼쳐져 있어. 그리고 첫 번째 문장부터 출발해서 마지막 문장까지를 쭉 읽어 내려가는데 원매 이게 100% 나는 다 이해가 되는 거야. 심지어 1번부터 출발해서 4번, 5번까지 쭉 남아있는 선지들도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래, 예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일 거 아니야. 자, 근데 얘들아, 내가 똥물 뿌리고 싶은 건 아닌데,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마주치게 되는 현실은 절대로 이런 현상들이 생기지 않을 거야. 아니 심지어 여러분들이 평소에 굉장히 쉽다고 여겨지는 유형들, 예를 들어 모의고사 18, 19, 20번에 뭐 심경, 변화, 편집글, 뭐 주장 문제 같은 것들, 이것도 하나씩 뜯어보면 너 모르는 단어, 이해 안 되는 문장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쉬운 문제 유형조차도 너가 애매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니 이런 이상적인 거 기대하지 마셔라. 그럼 오히려 우리는 냉정하게 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냐면, 나에게 펼쳐진 현실 버전을 좀 보자고. 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거예요. 현실 버전 1. 눈앞에 지문이 이렇게 딱 펼쳐져 있어. 자, 초반에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쭉 읽어 내려가. 자, 그러다가 꼭 어떤 일들이 생겨. 다음 문장을 쭉 읽는데 이게 뭔가 순간적으로 붕 뜨거나 애매한 세모의 느낌이 나는 거야. 그리고 또 근근히 다음 문장 뭐 대충 이해 가겠네 라고 하다가 또 다음 문장을 쭉 보니까 문장 길이가 너무 길어지면서 아예 접근조차 안 돼. 됐다 안 됐다를 계속 반복하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수많은 지문들의 현실이지. 자, 근데 이걸 모르겠다 하고 해서 버리겠니? 아니면 몰라도 해결은 해야 되겠니 이거야.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마주치게 되는 지문들, 이런 녀석은 100%
100%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다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여러분들이 어땠으면 좋겠냐면 글읽기에 명확한 기준을 주는 순간은 한 번은 무조건 줄 거야.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야, 너 네 맘대로 읽지 말고 이렇게 좀 읽어줄래? 라고 하는 기준점은 너네한테 제시할 거라고. 그러면 설령 애매하고 몰랐었던 구간들이 있다 손 쳐도 아, 그래도 이거구나. 아, 이렇겠지. 아, 이렇겠지. 라고 하면서 너가 끝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첫 번째 내가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0% 내가 해석과 이해가 되지 않아. 근데 임에도 불구하고 너 뭐는 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충분히 지문은 어떤 식으로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해서 지문을 해결할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너가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여러분들은 네가 읽는 게 아니어야 돼. 지문을 네가 읽는 게 아니고 지문이 읽혀야 돼. 즉 누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쓴 또는 지문을 쓴 필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 된다고. 이렇게 네가 가는 게 아니야. 알겠어 이렇게 끌려가야 된다고. 그럼 끌려가게 해주는 그 갈고리 또는 그 낚싯바늘 같은 거, 그 순간이 분명히 한 번은 나올 거라니까. 그럼 그게 어떤 부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감을 좀 해주셔야 될 샘플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된단 말이야. 자, 두 번째. 아니, 이번엔 훨씬 더 억울할 거야. 이게 여러분들 최근에 나와 있는 평가원 문제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 보시면 돼요. 이걸 뚫어내지 못하면 쉽지 않습니다. 얘는 얘들아,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를 쭉 읽었거든? 근데 이날 뭐 컨디션이 좋아서 그런지 왜 그런지 몰라도 얘가 뭐야 이거, 나 100% 이해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근데 문제는 어디서 널 기다리고 있어? 1번 좀 아닌 것 같아. 이건 약간 좀 어울리지 않아. 이거 애매한데? 아닌가? 자, 이런 순간이 부딪혔을 때야. 이때 나는 항상 오답선지를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라고 지금 픽스가 되어 있어? 아니면 여전히 문제마다 달라? 이래서 문제야, 얘들아.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똑같습니다. 그냥 그래 라고 하는 이 흔적의 느낌과 감각 필로만 읽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읽어라 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이 될 만한 문장을 너네한테 줄 거라니까. 반드시 줄 거야. 그러면 정확하게 빰 해서 결국 내가 너네한테 원하는 건 뭐냐면 내용상으로 헷갈리는 선지가 나오지 당연히.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임에도 불구하고야 명확하게 오답선지 싸움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결국 공통적으로 네가 잡아내야 되는 건 뭐라고? 글읽기에 명확한 기준점이 살아 움직여야 돼. 그걸 다시 얘기하면 평가원에서 얘기하는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해라 라고 하는 걸, 이걸 네가 무엇인지를 인식을 한 번이라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고. 자, 그러면 네가 지금 계속 나한테 그래 뭐 관계가 중요하대, 뭐 기준 설정이 중요하대. 그래 알겠는데 그게 도대체 뭔데?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평가원이 말하는 논리적 관계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의식을 해야 돼. If you work hard, 네가 열심히 노력을 하면 이라는 노력의 소재와 then you will be successful, 너는 그러면 성공할 거야 라는 이 성공의 소재, 두 개의 소재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 즉 관계성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한 번은 땅 하고 박아놓으셔야 돼. 그래야 이후 문장이 어려워도 또는 이해가 되는데 선지가 헷갈려도 너가 하고 뚫어낼 수 있다고. 그럼 결국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논리적인 관계를 파악해라, 즉 기준을 설정하고 읽어라 라고 하는 건 소재 하나와 또 다른 소재, 이 둘 사이가 논리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네가 의식적으로 한 번은 잡아내야 된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거든. 딱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 가장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녀석이 뭐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야, 뭐를 하면 뭐를 할 수 있게 되니? 라고 소위 우리가 국어에서 얘기하는 인과. 무엇과 무엇은 서로 상반된 관계로 놓여져 있니? 대조. 무엇과 무엇 중에 어느 한쪽이 우세한 녀석이니? 우세의 개념이나 또는 우월의 개념. 겉으로 생긴 모양은 다르지만 알고 보니까 얘는 동일한 녀석이네. 소위 그냥 같다의 개념. 이걸 지문 속에서 한 번은 포착해내셔야 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그 순간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출문제를 통해서나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나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학습해 나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위 여러분들이 맨날 얘기하는 무지성으로 기출 많이 풀면 되지 않아요? 안 통합니다. 어차피 매 문제가 다 달라요. 다만 기출문제의 내용은 다 다르지만 그래도 뭐는 항상 똑같아? 이 논리적 관계가 들어가는 이 방식은 항상 똑같다고. 자, 예를 들어 예전에 평가원 실제 기출문제
하나를 슬쩍 볼게요. 얘들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글의 주제 문제는 어떻지? 그냥 전체적으로 내용의 전반적인 내용, 큰 틀의 대입 파악을 하면 정답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아니 근데 아까 평가원이 뭐라 그랬다고? 전반적인 내용과 세부 정보를 이해한 거로 된다고 하지 않았어. 이것만으로는 정답 찾기 어렵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실제 평가원 문제가 정답률이 제 기억에는 한 28%인가? 난리가 났었던 주제 문제였었다고. 줄거리는 진짜 쉬워. 줄거리는 대충 뭐냐면 인사이트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겁니다 라는 거야. 뭐 새로운 정보라는 것은 이런 거고요. 아 그것 때문에 아하 하는 깨달음, 아 통찰력, 인사이트라는 게 생겨요 라고 하는 일반적 줄거리는 전혀 어렵지 않아. 근데 그 줄거리로만은 안 된다 그랬잖아. 가장 압도적으로 갔었던 오답 선지가 누구냐 이란 말이야. 왜일 것 같아 얘들아? 슬쩍 읽으니까 비슷한 키워드 다 들어가 있지. 오 인사이트, 오 뉴 퍼스펙티브, 오 뉴 인포메이션. 아이 가자. 여기 여러분들 제 기억에는 대략 한 40% 정도가 몰려갑니다. 이게 내가 너네들한테 자꾸만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 너 자꾸만 오답선지 쌓으려면 이런 기준과 관계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요드리는 또는 강조드리는 이유라고. 이거 봐 얘들아, 얘 그냥 통찰력은 이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통찰력이라는 녀석은 is a result of 뭐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며 그건 after 뭐한 이후에 생긴 거냐라고 하는 걸 명확하게 하셨어야 된단 말이야. 즉 얘는 단 한 번의 순간이라도 뭐는 설정을 해놓고 너 끌려가야 돼? 인사이트라는 녀석은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의 결과로 생기는 것이며 after 이건 뭐한 이후에 생기는 거라고. 과거에 네가 했었던 경험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재구성해야 최종적으로 생기는 게 인사이트입니다 라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빵 하고 잡히셔야 돼. 일단 정답 선지 먼저 얘기할까? 정답 왜 2번 선지인지 알아 얘들아? 분석적 사고의 중요성이래. 뭐 하는 데 있어서? 인사이트를 획득하는 데 있어서야.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을 해봐. Significance of 노력 in 성취. 그럼 봐, 노력의 중요성. 뭐 하는 데 있어서?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럼 뭘 해야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노력을 해야 성취할 수 있다. 괜찮아? 그럼 결국 이 2번 선지가 정답이었던 이유도 분석적 사고의 중요성이야. 인사이트를 얻는 데 있어서. 그럼 분석적 사고를 해야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적 사고는 뭐야? 과거에 내가 했었던 경험을 잘 재구성해서 분석을 해야 인사이트가 생긴다. 정답 2번 빵. 근데 더 중요한 게 뭐게? 오답 선지 싸움이야. 내용상으로 헷갈리는 선지가 무조건 나올 거라니까? 근데 그걸 이래서 틀렸구나 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으려면 기준점이 필요하다고. 무려 40%에 육박한 친구들이 몰려갔던 이 3번 선지 왜 틀렸어? Contribution of insight in forming a new perspective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놓치지 마. 너 이 인과관계를 읽고 있지? 결국 핵심은 뭐죠? 뭐를 해야 인사이트가 생기냐라는 인과관계야. 근데 지금 얘는 뭔데? 인사이트의 기여야.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노력의 기여야.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럼 뭐 해야 뭐 할 수 있다는 소리야? 노력을 해야 성취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즉 노력해야 성취할 수 있다. 이 관계가 나와야 돼. 왜 틀렸다? 역방향이지. 아니 이게 정답이 되려면 인사이트가 있어야 새로운 관점이 생긴다. 이렇게 돼버려야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읽고 있어 얘들아? 과거 경험 등등이 있어야 인사이트 생긴다 이러고 있는데 저 3번 선지 혼자 야 인사이트가 있어야 뭐가 생긴다는 거지? 라고 하는 방향을 거꾸로 써버렸지. 이게 평가원이 가장 여러분들을 많이 괴롭히는 최고의 오답 선지 스타일 중에 하나라고. 그럼 이게 오답 선지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이 빨간색 방향의 인과관계가 명확해야 돼.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실전 현장에서 문제를 풀 때 있잖아, 이런 흔적이 좀 남겨졌으면 좋겠어. 그냥 눈으로 화잇! 이제 이렇게 안 될 거거든. 최소한 어떤 흔적은 남겨져 있었으면 좋겠냐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제가 실제 문제풀이 한 흔적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자세히 보지는 마. 그냥 대충만 봐. 예를 들어 이게 작년 수능이야 얘들아. 32번 문제 30%짜리거든. 근데 보여 여기 뭐보다 뭐가 우세한가. 여기 화살표 보여? 무엇 때문에 무엇이 되고 무엇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순간을 한 번은 포착하자는 거야. 너무 가깝나? 내가 설령 중간중간에 스토리가 막 흔들릴 때도 잠깐 아까 내가 그거였지? 명확해야지. 내가 이쪽으로 갈라 해도 저쪽으로 갈라 해도 하고 다시 네가 원상복귀 될 수 있다고. 자, 정리합니다. 그동안에 해왔었던 느낌과 감각, 필로 하는 영어 불안하세요?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오답 선지에 탈탈 털리니? 그렇다면 반드시 뭐를 하셔야 돼? 글읽기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즉 소재와 소재끼리의 관계를 제시하는 그 순간을 네가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기준이 되는 순간을 언제 포착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하다? 올인을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지문을 읽다가 얘들아 최대한 이걸 의식적으로 노력을 한번 해봐. 지문 속에 소재가 2개 이상이 나오잖아? 그러면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 넘어가지 마시고 그 2개 소재 사이에서의 관계를 한번 의식적으로 따져봐. 얘들아 우리 네가 가지 말고
끌려가자. 뭐에 의해서? 기준 설정, 관계 설정에 의해서. 끝. 구독과 좋아요.